그 OS를 주도권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할 거니까 애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떤 특화된 하나의 부분을 딱 잘라 와가지고 그걸 온디바이스 AI로 구현을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온디바이스 AI로만 하면은 사람들이 아실 거니까 일단 이렇게 오픈 AI와 손잡아서 이렇게 강력한 성능으로 아이폰에 도입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은 애플은 AI를 만드는 그런 기업 혹은 반도체 기업이라고 보기에는 그냥 엣지 디바이스 위주로 소비자한테 직접적으로 AI 경험성을 최고의 경험을 줘야 되는 기업이기도 하고 동시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잖아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대공학 에러입니다. 애플이 최근에 아이패드 프로에 M4 칩을 조기 탑재하면서 AI에 대한 반격을 시작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서 저도 한번 다루기도 했었는데요. 애플이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AI에서 되게 이제 좀 준비를 많이 못했다라는 말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애플이 공개를 했던 AI 모델들을 잘 살펴보면은 애플이 AI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이 보이는 것 같아서 오늘 애플이 준비한 AI 관련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면서 최근에 오픈 AI와 한번 결합한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루머가 돌기 시작하면서 애플의 주가 자체도 막 올라가는 현상이 보이고 있을 정도입니다. 구글과도 논의를 했다라고 하지만 결국은 오픈AI와 결합을 했는데 이번에 마침 오픈AI가 GPT-4 옴니 모델을 보여주면서 실시간으로 대하고 실시간으로 보고 듣고 할 수 있는 이 모델이 만약 아이폰에 탑재가 된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파급력이 클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고 있어서 현재 애플이 가지고 있는 AI 관련된 전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애플 전문 기자로서 유명한 블룸버그의 마크 거먼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기자분이 계시죠. 이분이 최근 1, 2주 동안 상당히 많은 내용들을 전달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기 보시면은 Apple nears deal with OpenAI to put ChatGPT on iPhone. 아이폰에다가 챗GPT를 이제 도입을 한다는 얘기를 제일 먼저 꺼냈었고 실질적으로 이게 협상이 마무리됐다라고 알려지기도 했죠. 그런 다음에 또 나온 것이 바로 요 내용이죠. WWDC에는 애플의 AI 전략이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전에 M4 칩을 조기로 출시를 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뉴럴 엔진을 기존보다 2배 이상 강화했다라는 부분, 이 부분도 제가 나중에 또 설명드릴 거고요. 거기다 더해서 한 가지 더 있었는데 바로 애플이 올해 자기들이 직접 만든 서버에다가 애플 칩을 넣을 거다. 지금 얘기 나오는 게 M2 울트라 칩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엔비디아 칩도 아니고 AMD나 인텔의 칩도 아닌 애플 자체 칩으로 서버를 구축하겠다라는 내용을 나오면서 여기 보이시죠? 온디바이스 AI와 클라우드 양쪽 방향으로 모두 제공을 하겠다라고 추측을 하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애플의 이 AI 전략을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온디바이스 AI와 클라우드 AI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요거 보면 되는데 간단한 개념 설명을 위해서 온디바이스 AI는 말 그대로 아이폰 내에서 통신이 안 된다 하더라도 아이폰 내에 SoC 예를 들어 뉴럴 엔진이죠. 아니면 CPU라든가 GPU 이런 다양한 것들을 디바이스를 돌림으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AI로 보통 대체로 작은 모델이 들어가죠. 왜냐하면은 GPT-4 같은 이런 엄청나게 큰 모델들은 클라우드로밖에 돌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필요한 딜의 용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를 실어 올렸다가 다시 불러왔다가 왔다 갔다 하려면은 즉각적인 반응이 필요한데 그게 이제 쉽지 않으니까 온디바이스로 해보겠다는 거고요. 온디바이스 AI를 하면 또 개인정보가 잘 보호가 되죠. 그래서 여기 아이폰 내에서 돌아가는 게 있고 거기뿐만 아니라 M2 울트라로 서버를 구축한 다음에 클라우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클라우드 AI까지 애플이 기본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 이 온디바이스 AI형 애플의 AI 모델과 클라우드 AI용 이 두 개가 모두 다 이전에 이미 알려져 있었어요. 요거 오늘 한번 다뤄볼게요. 거기다가 플러스 여기가 뭐가 추가되나? 바로 오픈 AI가 만든 챗GPT가 들어간다라는 거죠. 요거는 이제 챗봇 형태로 지원을 하는 건데 아무래도 현재 이제 대중적으로는 이 오픈 AI 챗봇이 많이 널리 퍼져 있으니까 마치 예전에 맥북에 인텔 CPU를 넣었듯이 일단 이쪽 부분은 오픈 AI와 손을 잡겠다라고 하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M4 칩 같은 경우에는 뉴럴 엔진은 상당히 강화해서 나왔다고 해서 제가 많이 강조를 드렸는데요. M3까지만 하더라도 NPU, 그러니까 뉴럴 엔진 칩이 성능 자체가 20톱스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16코어라 하더라도 20톱스가 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38톱스가 됐다라는 말이죠. 2배 이상으로 끌어올렸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전부터 여러 번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M1 칩 때만 하더라도 이 16코어 뉴럴 엔진의 면적이 저 정도가 돼가지고 전체 면적의 약 6%를 차지했다라고 제가 늘 말씀드렸죠. 이렇게 한 6% 정도 차지를 하고 있는데 M3까지 올 때까지만 하더라도 GPU 면적을 늘렸다 할지언정 NPU 부분은 전체 면적 대비 에어리아가 계속 줄어들어갔다는 거죠. 이게 3%밖에 안 됩니다. 실제로 제가 이렇게 직접 넣어보니까 3% 정도밖에 안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M4 칩을 대략적으로 아직 다이샷이 나오지 않았지만 대략적으로 저 M4 칩을 쭉 넣어보니까 저게 한 7.7% 정도 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반도체 칩 설계 때부터 이 면적을 차지하는 이 로직이 차지하는 부분 자체를 넓게 차지해 가면서 하드웨어적인 성능, 그러니까 애플은 주로 서버용, 클라우드 이런 걸 제공을 하는 게 아니라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맥 같은 이런 엣지 디바이스를 주로 다루잖아요. 거기에서 구동할 수 있는 AI 하드웨어 환경을 충분히 구축을 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심지어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아이클라우드라는 것도 애플의 서버 칩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AWS 걸 사용하거든요. 그중에서 점차 이제 애플 쪽으로 이렇게 자기가 직접 만든 서버 쪽으로 구동을 하지 않을까 이런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애플의 AI 모델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를 한번 싹 정리하기 전에 제가 이전에도 다뤘던 아이폰에서 온디바이스 AI가 가능하게끔 하는 이 D램 관련 논문이 있었습니다. D램 용량을 많이 쓰지 않더라도 기존에 있는 랜드 플래시를 활용해가지고 D램을 적게 넣는다 하더라도 가능한 이런 온디바이스 AI 관련된 논문이 나오기도 했죠. LLM in a Flash라는 논문인데요. 사실 비전 프로에서 제가 설명을 들었을 때도 이 얘기를 한번 들었었는데 애플 비전 프로에다가 특수 D램을 넣는데 SK 하이닉스가 단독 낙점했다고 해서 서울경제에 강혜령 기자님께서 한번 다뤄주신 적이 있습니다. LLW D램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게 모바일판 HBM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요 내용은 다시 따로 다루겠지만도 어쨌든 IO수를 많이 늘려가지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의 밴드위스를 넓히는 방법으로서 LLW, Low Latency Wide I/O D램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결국은 아이폰이나 이 스마트폰에도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 온디바이스 AI 하려면은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그럴 때 이미 애플에서는 아무래도 가장 매출을 많이 올리는 게 아이폰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폰에다가 뭔가 AI를 하긴 해야겠는데 온 디바이스로 하려면은 D램을 많이 넣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나온 것이 바로 LLM in a Flash라는 논문인데 진짜 작은 모델들 우리가 LLM 기준으로 뭐 6빌리언, 7빌리언 하는 것도 D램이 기본적으로 막 이렇게 12기가 이상 이렇게 필요로 해버리니까 AI에 쓰이는 D램 자체가 너무 많이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LLW D램 같은 거 아니더라 하더라도 그냥 LPDDR5 같은 거 넣는다 하더라도 기존보다 너무 D램을 많이 넣어야 되니까 이게 코스트로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거를 플래시를 이용해 가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것이 바로 이 논문이 되겠는데 이 플래시가 D램보다는 저장 공간이 많은데 느리죠. D램이 훨씬 더 빠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건 뭐예요? 저장 공간이 더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D램에서 가져오는 거지 나머지는 플래시에 두고 왔다 갔다 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이 되겠으니까 이전에 제가 정리한 영상 관심 있으시면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방식을 쓰면은 아이폰에서도 이게 가능하다라는 예측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게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 성능 같은 경우에도 인퍼런스 할 때 레이턴시를 쫙 봤는데 그냥 쓰면은 컴퓨터 하는 데의 레이턴시와 플래시로부터 로드하는 게 엄청나게 오래 걸릴 수밖에 없지만 머리를 잘 써가지고 해보니까 이렇게 많이 줄어들 수 있더라 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온디바이스 AI로서 이렇게 준비가 되고 있는데 온디바이스 AI 말고도 애플이 준비하고 있는 클라우드 AI가 있습니다. 가장 초기에 알려졌던 것이 바로 AJAX라고 하는 요 모델이죠. 이것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죠. 애플 AI 자체 모델인데 GPT-3가 이제 1750개의 파라미터를 갖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 GPT-4가 한 1조 개 정도 될 거다라고 보는데 이것도 2023년 7월에 블룸버그를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이 존재 자체가. 그래서 2023년부터 하루에 수십억 달러를 들여갖고 계속 학습 중인데 파라미터가 약 2천억 개쯤 될 거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GPT-3보다 조금 높고 GPT-4보다는 낮은 수준인데 하도 애플이 뭔가 알려주지 않으니까 잘 모르겠지만도 클라우드용으로도 이렇게 대규모로 뭔가를 학습하고 있다는 거죠. 애플이 좋은 게 뭡니까? 전 세계 유저들이 엄청나게 많죠. 그리고 애플이 뭐 메타 같은데 페이스북 광고 이렇게 개인정보 차단 약간 이렇게 했잖아요. 결국 플랫폼 기업, 애플이 플랫폼 기업이기 때문에 그 OS를 주도권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할 거니까 돈만 태우면은 엄청나게 많이 학습할 수 있고 거기에 해당하는 클라우드를 충분히 돌릴 수 있는 AI 모델이 있을 거라고 지금 추정을 하는데 그게 바로 AJAX 모델이죠. 나중에 클라우드로 이걸 운영을 하게 될 거라면은 바로 이 AJAX 모델로 활용되지 않을까 예측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근데 아직은 클라우드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지만 이제 WWDC 때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WWDC 때 어떤 말을 하는지 아마 층위별로 다 얘기를 할 거예요. 온 디바이스 AI부터 클라우드로 운영할 수 있는 거 아니면은 오픈 AI와 결합했을 때 뭔가 할 수 있는 거 이런 걸 구분해서 말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페럿이라는 모델도 나왔죠. 이미지 안에 어떤 객체들이 있는지 각 객체가 무엇인지를 인식할 수 있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 예를 들어 지금 보시다시피 저런 이미지가 있으면은 특정 리전에 있는 쟤들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저게 페럿이다. 근데 각각의 동물들이 그냥 동물이다라고 구분할 뿐만이 아니라 각각의 동물이 서로 다른 동물인 거를 확인도 할 수 있죠. 이게 세멘틱 세그멘테이션 제가 영상 만들었을 때 그 구분한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AI 통해서 이렇게 작은 모델로서 구분할 수 있는 페럿이라는 모델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겠고요. 각각의 이 리전별로 어떻게 돼 있는지 얘들이 어떻게 구분되는지를 각각 구분한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각각의 맥락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보시면 되니까 애플 기기로 만약에 뭔가를 촬영을 했을 때 사진 촬영을 했는데 얘를 잘 편집할 때 쓸 수가 있겠죠. 특히 이번에 아이패드 나오면서 새로운 파이널 컷 프로 같은 편집 프로그램들이 나왔는데 이런 AI 기술을 온 디바이스로 구동이 가능하다. M4 칩에 뉴럴 엔진을
통해서 온디바이스 구동 가능하다면은 경쟁사인 어도비 프리미어 같은 거를 활용했을 때보다 AI 기능을 활용해서 훨씬 더 빠르게 작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또 페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보시는 게 MM1이라는 모델인데 요건 이미지하고 텍스트 간에 이게 전환을 빨리빨리 해줄 수 있도록 여기에만 딱 특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MM1 같은 경우에는 3빌리언, 7빌리언 이렇게 있는데 이게 30억개, 70억개잖아요. 굉장히 작은데도 불구하고 GPT-4 비전 아니면 제미나이 울트라보다도 이미지 설명 기능이 훨씬 더 우수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또 업데이트 됐으니까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도 이제 믹스처 오브 엑스퍼트라는 여러 가지 전문가 모델을 합쳐서 하는 이러한 형태를 구동을 했고요. 작은 모델에서 온디바이스로 구동이 가능한 형태니까 이미지하고 텍스트를 왔다 갔다 전환하는 우리 실생활에 딱 특화되어 있는 AI를 활용하지 않았나. 이걸 애플리케이션을 해서 지금 나와 있는 이 클라우드 AI만큼 그것보다 더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보이는 AI를 만들었다고 하니까 그동안 애플이 정말 많은 AI 관련 기업들을 인수하면서 이러한 성과를 내지 않았나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제가 요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렸던 렐름이라는 모델 있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이폰 화면에 있는 정보들을 잘 인식해가지고 뭐 이메일 주소나 이미지라든가 이런 걸 인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느껴지십니까? 애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떤 특화된 하나의 부분을 딱 잘라와가지고 그걸 온디바이스 AI로 구현을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논문에서도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특정한 이미지가 있으면은 화면에 있으면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캐치해가지고 나올 수 있는 거. 근데 이게 온디바이스로 되니까 굉장히 빠르게 인식을 할 수가 있겠죠. 마치 우리가 요즘 사진 같은 거 보면은 이게 손으로 뚝 누르면 눕기가 딱 빠지잖아요. 그런 거 바로바로 될 수 있듯이 이런 것들이 바로 될 수 있다. 렐름 같은 모델들이 굉장히 작은 80밀리언밖에 안 되는 250밀리언밖에 안 되는 경우에도 GPT-4랑 동등하거나 더 우수한 성능을 보이니까 상당히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 볼 수가 있겠고요. 거기에다가 MGIE라고 하는 이런 모델도 있었죠. 요거는 우리가 말을 통해서 이미지를 편집할 수 있게끔 보정을 해주는 건데 텍스트로 했을 때 특정 이미지를 변화하게 해주는 거에 특화된, 그러니까 아이폰으로 요즘 뭐 틱톡도 많이 찍고 뭐 릴스도 많이 찍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편집 같은 거 많이 하니까 그런 것들을 바로바로 돌릴 수 있는 것도 또 따로따로 특화. 그러니까 뭉뚱그려서 다 전체적으로 잘하는 클라우드 AI가 아니라 온디바이스 AI만큼은 각각을 지정해서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온디바이스 AI로만 하면은 사람들이 아실 거니까 지금 AGX 같은 모델들이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래 뭐 우리가 옛날에 인텔 CPU 쓰다가 M4로 바꿨듯이 우리는 일단 준비를 하고 있고 일단 이렇게 오픈 AI와 손잡아서 이렇게 강력한 성능으로 아이폰에 도입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 굉장히 잘 쓸 수만 있다면은 스마트폰은 아이폰 유저들이 상당히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애플이 AI 경쟁에 결코 밀렸다. 물론 준비를 안 한 건 맞습니다. 그건 맞고 밀려 있는 것도 맞죠. 근데 자신들에게 특화된 방향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리 같은 것도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이용을 할 수가 있고 뿐만 아니라 사파리에도 뭔가 좀 적용을 해가지고 마치 구글이 지난번 구글 I/O에서 크롬에 대해서 최적화를 하듯이 이런 것들도 최적화를 할 수가 있을 가능성도 있고요. 맥 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도 이 스팟라이트라는 기능 이것도 지금도 상당히 좋은데 단순히 서치하는 기능뿐만이 아니라 그냥 이제 자연어로 얘기를 하면은 뭔가 할 수 있는 거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자연어로 뭔가 했을 때 이미지를 처리한다거나 현재 화면에서 뭔가를 인식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화할 수 있는 형태의 다양한 것들을 AI 서비스로 할 수 있죠. 왜냐하면은 애플은 AI를 만드는 그런 기업 혹은 반도체 기업이라고 보기에는 그냥 엣지 디바이스 위주로 소비자한테 직접적으로 AI 경험성을 최고의 경험을 줘야 되는 기업이기도 하고 동시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프로급에서는 이렇게 아이패드 프로를 이용해 가지고 편하게 편집할 수 있는 환경도 구축을 해야 되고 다양한 것들을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니까 결국은 소비자한테 딱 맞는 어떠한 타겟을 정해주고 나중에는 이 지금 보시는 이런 애플 뮤직 같은 것도 스포티파이를 따라잡으려면은 AI 기반으로 뭔가 좀 더 향상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통합적인 플랫폼으로 접근을 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알려진 것만 하더라도 이렇게 많은데 애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숨기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뭔가 더 나오게 되면은 훨씬 더 경험성이 높은 형태로 될 텐데 이게 바로 6월에 나올 WWDC에서 아마 많은 것들이 밝혀지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저보고 이제 뭐 애플 빨아더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휴대폰도 갤럭시도 쓰고 아이폰도 써요. 그리고 윈도우도 쓰고 맥북도 쓰고 다 씁니다. 그리고 마우스는 버티컬 마우스를 쓰고 있기도 하고 키보드는 기기식 키보드를 씁니다. 그러니까 매직 키보드 이런 거 그런 애플 빠라고 보시기에는 제가 너무 다양한 것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애플 편향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AI가 그냥 이런 대형 언어 모델 경쟁에서 애플이 밀린 거는 맞다라고 보이는데 그렇다고 해서 애플한테 큰 충격이 갈 것이냐라고 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왜냐하면은 애플이 이렇게 잘 준비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지금까지 알려드린 것뿐만 아니라 또 다양한 내용들을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애플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애플바가 아니라 IT바라고 커밍아웃하고 있는 안대공학 에러였습니다.